이 영상은 6월에 일본 출장을 갔다 온 이후 7월에 녹화한 영상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자니스의 기자회견을 보기 전에 만든 영상인 점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오늘 서울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방에는 더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 같고 일본도 물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좀 비 피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비가 오니까 제가 6월 달에 일본 출장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몇 가지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 자니스 사장이 사과를 했던 이야기가 항상 나왔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자니스가 사과를 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런 이야기가 방송을 타지 못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제부터는 전 세계 엔터 시장 그리고 일본의 엔터 시장도 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프로덕션이라는 일은 없어질 거라는 말도 일본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은 일본에서도 스스로 사무소를 차리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 당연한 일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프로덕션 그리고 사무소가 가진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했던 일본 업계에서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변화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인기가 많고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큰 소속사를 나가서는 일을 잡기가 어려웠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본인이 그냥 유튜브 뭐 틱톡 같은 데서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소속사의 방해로 일본 매체에 못 나가더라도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일본의 회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활동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직도 이런 프로덕션의 네트워크라는 것이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엔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속 연예인을 거의 종신 계약처럼 데리고 있던 시대는 일본에서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그 자니스의 두 가지 사건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그 자니스 전 사장의 성폭행 이야기는 다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피해자가 함부로 발설하지도 못했고 발설을 해도 일본 방송에 언급이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일처럼 이제는 외국 채널을 통해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게 더 파급력이 크고 일본 사회에 압박도 더 넣을 수 있죠. 세계에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본 언론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현재 자니스 사장까지 사과를 하게 되었었죠. 자니스의 전 사장이 끔찍한 성범죄를 일으켰었는데 그것을 자니스라는 회사의 힘으로 이제까지 틀어막고 있었다는 것이 대중들이 느끼는 충격의 포인트였죠. 근데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그것과 더불어 자니스라는 일본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프로덕션 회사도 이제는 그 회사가 공격을 받으면 외국 매체를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일본의 회사들은 이제 없다. 일본의 소속사는 이제 이런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일본 프로덕션의 종말이 왔다고 표현한 어느 프로덕션의 사장님도 계셨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일이 더 있었는데요. 그것도 자니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건 바로 킹프리의 멤버들 탈퇴 사건이었어요. 킹프리는 자니스의 아이돌로 아라시라는 대표 아이돌 뒤를 잇는 자니스의 지금 대표 아이돌 팀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한창 인기가 있고 아직도 멤버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5명의 멤버 중에서 인기 멤버 3명이 이번에 탈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니스라는 회사에 남지도 않고 회사를 나가버렸어요. 이들은 자니스의 매니지먼트 방식에 의문이 컸다고 합니다. 자니스를 포함한 일본의 큰 엔터 회사들은 저작권에 대해 매우 민감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이런 저작권이나 초상권의 권한을 여러 회사가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사가 함부로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떤 회사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하나만으로도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부로 온라인에 무료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한 회사는 아예 망하니까. 그래서 일본 연예인들은 길거리에서 사진도 안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아티스트가 사진을 찍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아티스트가 사진집에 대한 계약을 따로 한 하나의 회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회사는 이 아티스트들의 포토카드나 사진집만으로 매출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아티스트가 밖에서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면 이 회사로서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SNS 등의 음원이나 뮤비도 전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매출을 내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예전에 일본의 아티스트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본인의 프로덕션, 소속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티스트가 그런 것들을 못하는 활동을 해도 얻는 게 더 많았으니까요, 그때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에 나가서 전 세계에서 스타가 되는 배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케이팝을 통해서 빌보드에서 1위를 하는 아이돌도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이런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가수들, 특히 지금 젊은 아이돌들은 기존 일본의 이런 저작권, 초상권 보호 정책을,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전 세계에서 틱톡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넷플릭스에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못해? 우리가 더 큰 시장과 자본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금지야? 왜 우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거야?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단점들을 감수한다고 해서 이전처럼 소속사의 힘이 강해서 가져다주는 장점이 크냐? 근데 그건 점점 약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중반 전성기에 있는 멤버들이 자니스의 팀을 나가고 심지어 회사까지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니스 안에서 저런 활동은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니스 안에서 이런 SNS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던 이전 부사장이었던 타키자와 님이 자니스를 나와서 새로 회사를 차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 타키자와 같은 분은 자니스의 힘이 강하니까 그냥 자니스 안에서 시도를 계속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니스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한다고 해서 메리트가 크지도 않고, 본인이 부사장이라고 해도 남의 회사에서 좋은 일을 할 필요 없이 밖에 나와서 자기 회사 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니스를 나와서 회사를 새로 차렸고요. 지금 자니스 안에는 핵심 스태프들, 그리고 소속 연습생, 연예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라고 지금 업계에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니스의 네트워크로 이 회사의 성장을 막으려고 똑같이 하겠지만 이 회사는 그냥 개인 유튜브 채널, 해외 매체를 사용하면 되니까 이제는 큰 방해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 출장을 통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초반에 K-팝의 일본 한류를 견제했던 것도 자니스라는 큰 힘을 가진 속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의미가 없어졌죠. 직접 한국의 기획사들이 일본에 자회사를 차려서 일본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키고, 그 일본 팀과 한국의 팀이 일본에 진출할 때 콜라보를 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자니스나 아니면 다른 일본의 팀들과 협업을 할 필요가 없이 자생적으로 K-팝 씬을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자니스랑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가졌던 SM의 창업자셨던 이수만 님도 퇴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니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프로덕션이 해오던 방식의 시대는 끝이 났다. 물론 이런 네트워크의 힘, 커넥션은 형태만 바뀌면서도 계속 이어지긴 할 거예요. 이제는 소니뮤직 같은 회사들은 음악을 넘어서 온라인 산업 전반에 IP를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형태만 바뀌어서 또 강력한 커넥션을 발휘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단체가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가 이 씬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정해질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